좌익과 우익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보는 관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좌익의 관점은 정부가 그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정부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국민들의 건강보험과 노후 대책도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일정한 혜택을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세세하게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가 가게의 문을 닫는 날짜와 시간까지 규제할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정부와 경쟁할 만한 그 어떤 다른 권력도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대신 정부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반면에 우익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에 대한 역할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죠. 또 어떤 공동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빈자들에게는 정부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극빈자들에겐 정부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좌익이 주장하는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확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익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게 되면 사회는 부패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권력과 돈은 부패를 낳게 되죠.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권력이 커지게 되면 정부의 관리들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관리들을 찾게 되겠죠. 이미 브라질의 사회주의 대통령이었던 룰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룰라 자신과 그의 정치적 동맹자들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는 현재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감소됩니다. 좌익의 주장처럼 정부의 역할이 자녀의 공적인 교육 문제를 간섭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가정교육까지도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과 취향은 정부의 정책이나 요구에 따라 제한을 받거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거대한 정부를 가진 나라들은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은 무너지는 경제로 인해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서 운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도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8년간 미국 정부에 엄청난 빚을 남겨놓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금 징수가 늘어납니다. 확장된 정부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세금을 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혜택을 받거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세금 내는 일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을 해서 버는 수입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편하고 안전한 수입임을 알고 그것을 원하게 되겠죠. 또한 기업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고용인들을 줄이거나 회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혜택을 원하는 사람만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많은 적자를 일으키고 그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정부는 유지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겠죠. 놀랍게도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해서 세금을 뺀 수입이 결국 나라에서 받는 혜택과 비슷하다면 일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공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거대해진 규모와 무게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라에는 더 큰 악이 행해집니다. 20세기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난 곳을 보면 모두 거대한 정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권세가 없는 개인들도 작은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좌익은 이처럼 잔인할지라도 거대한 정부를 원하는 대신 거대한 기업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업은 사업을 실패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몰수하거나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대량 학살을 행하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거대한 정부는 한 나라의 도덕적 가치를 소멸시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돌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남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조차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익은 거대한 정부를 두려워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직하죠. 거대한 정부와 제한된 정부의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정부는 좌익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부는 우익만이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정부를 원하십니까? 핸더슨 신학교 김혜수다였습니다.